자, 오늘은 멜론으로 메로나마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15브릭스 당도 보장 멜론 10kg을 준비했고요. 멜론의 껍질을 쓰진 않지만 멜론 손질 과정에서 껍질에 붙어있는 야생 효모나 세균들이 섞여 들어갈 수 있으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세제를 이용해 깨끗이 씻습니다. 물기를 닦고 멜론을 손질합니다. 가운데 씨를 긁어내고 과육만 잘라서 따로 모으면 되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멜론의 과육을 다 분리했으면 테이블을 닫고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5.4kg가 나오는데 보울의 무게가 590g이니까 과육만 따지면 4.8kg 정도가 되네요. 껍질이랑 씨앗이 절반이 넘으니까 집에서 하실 때는 참고하셔서 좀 넉넉하게 주문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이 멜론을 분쇄해야 하니까 착즙기를 세팅합니다. 착즙기를 작동시키고 멜론 과육을 착즙기 입구에 넣으면 이렇게 예쁜 초록빛의 멜론 주스가 뽑혀 나옵니다. 뽑은 멜론 주스와 분리된 멜론 펄프는 모두 발효통에 넣고 손질해둔 멜론 과육을 전부 분쇄해 발효통에 같이 넣습니다. 테이블을 닫고 무게를 잰 다음 캠덴 탭을 준비합니다. 팩티나아제를 사용해 멜론 펄프를 분해해 멜론의 향을 더 뽑아낼 계획이므로 분해될 동안 야생 효모로 발효가 시작되는 걸 막기 위해 이산화황을 방출하는 캠덴 탭을 분쇄해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펄프가 분해될 동안 산화가 진행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비타민C도 계량해서 넣고 준비해둔 팩티나아제를 멜론 과즙 머스트의 10% 무게로 계량해서 넣은 뒤 잘 섞습니다. 뚜껑을 덮고 하룻밤 동안 팩티나아제가 팩틴을 분해하길 기다리면 이렇게 분리된 펄프만 위로 뜬 걸 볼 수 있습니다. 워터 디스펜서를 위에 뜬 펄프 아래 과즙 부분에 꽂고 과즙을 뽑아서 밀폐 용기에 보관합니다. 이 따로 모아둔 과즙으로 나중에 2차 발효랑 도사주를 할 거니까 좀 넉넉하게 2통 모아두고요. 남은 과즙의 무게를 잰 뒤 무게에 따라 효모를 계량합니다. 저는 지난번 딸기 스파클링 와인 때 쓰고 남은 랄빈 71B를 쓸 거고요. 먼저 미지근한 물에 제수화를 식혀두고 제수화되는 틈을 이용해 따로 모아둔 과즙의 브릭스를 재보겠습니다. 네? 9브릭스요? 아니 사장님 분명히 당도 선별. 아니 15브릭스. 아무래도 제가 양을 늘리려고 껍질 끝에 붙은 달지 않은 과육 부분까지 박박 긁어 넣은 게 브릭스를 떨군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서 하실 땐 이걸 참고하셔서 가운데 단 부분만 사용하시고 가장자리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밀폐 용기에 모아둔 과즙은 냉동실에 넣어서 얼려두고 효모 제수화를 기다립니다. 효모가 제수화됐으면 발효통에 넣고 잘 섞은 뒤 발효통을 밀봉하고 발효가 시작되길 기다립니다. 효모를 투입한 지 24시간이 됐으면 효모 영양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영양제를 넣고 잘 섞은 뒤 다시 밀봉 후 이대로 열흘 동안 발효를 기다리겠습니다. 발효가 완료됐으면 발효통 채로 냉장고에 넣어서 콜드 크래싱을 4일 동안 시킵니다. 얼려뒀던 과즙을 녹입니다. 먼저 쟀던 거에 따르면 이 과즙이 9브릭스밖에 안 되니까 당도를 올려야 되는데 전에는 과즙을 끓여서 당도를 올렸다면 오늘은 멜론의 이 섬세한 향이 끓이는 과정에서 휘발될까봐 크라이오 컨센트레이션, 동결 농축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슬러시 쭉쭉 빨아먹다 보면 단맛이 먼저 빠지고 나중에 얼음밖에 안 남는 걸 생각하면 간단한데 당도가 높은 과즙은 어느 점이 낮으므로 먼저 녹아 밑으로 빠지고 순수한 수분은 늦게 녹아 남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밑에 내려온 농축액의 브릭스를 재보면 14 정도가 나오는데 온도 보정을 하면 대략 13브릭스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농축 전 9브릭스에서 13브릭스로 올랐으니까 대략 44%가 올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과즙 농축액은 잠시 옆에 보관해두고 콜드 크래싱한 발효통을 냉장고에서 꺼내옵니다. 콜드 크래싱을 통해 침전물은 다 밑으로 가라앉았으니까 위에 뜬 맑은 부분만 워터 디스펜서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보울로 옮깁니다. 무게를 재서 13브릭스 농축액을 2차 발효에 필요한 만큼 넣고 잘 섞은 뒤 미리 소독해둔 내압병에 옮겨 담습니다. 아까우니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싹싹 긁어붓고요. 뚜껑을 넣고 고무망치로 두드려 밀봉을 한 다음 실온에서 열흘 동안 발효를 시키고 병을 거꾸로 뒤집어 냉장실에서 나흘 동안 콜드 크래싱을 시킵니다. 남은 농축액은 동결 농축을 한 번 더 할 거니까 다시 냉동실에 넣어둡니다. 2차 발효 때와 마찬가지로 언 과즙 농축액을 꺼내서 체에 올린 뒤 냉장실에 넣어서 하룻밤 동안 천천히 녹입니다. 데고르 주망을 하기 위해 염화칼슘을 물에 녹여 염화칼슘 수용액을 만듭니다.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엄청 뜨거워지니까 조심하시고요. 수용액을 실온에서 완전히 식힌 뒤 냉동실에 넣어서 염화칼슘 수용액의 온도를 낮춥니다. 2번에 걸쳐 동결 농축 과정을 거친 이 농축 과즙은 도사주를 할 때 쓸 건데 여기에
메로나 특유의 바닐라 향을 내기 위해 준비해둔 바닐라빈을 잘라 넣어서 인퓨징 하겠습니다. 바닐라빈 씨를 긁어내 먼저 넣고 바닐라빈도 잘라서 넣은 뒤 잘 섞고 뚜껑을 덮어 냉장고에서 4일 동안 인퓨징 시킵니다. 자, 이제 데고르주망 할 차례입니다. 콜드 크래싱을 통해 이렇게 병 목에 효모 찌꺼기 등 침전물이 다 모였으면 비커에 병을 거꾸로 집어넣고 얼려둔 염화칼슘 수용액을 병목의 침전물 높이까지 붓습니다. 침전물이 어느 걸 기다리는 동안 인퓨징 해뒀던 농축액을 꺼내 거름망에 내려 바닐라빈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침전물이 꽁꽁 얼기를 기다립니다. 병을 살짝 뒤집어 침전물이 언 게 확인되면 뚜껑을 딸 차례입니다. 터질 경우를 대비해 오늘은 보울 안에서 따볼 거고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면 (2차) 발효로 병 내에서 발생한 탄산이 병목에 얹은 침전물을 깔끔하게 빼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탄산이 빠지기 전에 얼른 바닐라빈으로 인퓨징한 농축액을 부어서 도사주를 하고 뚜껑을 밀봉한 후 냉장실에서 일주일 동안 맛과 향이 섞이도록 숙성을 시킵니다. 이렇게 거의 한 달 반에 걸쳐서 만든 메로나 맛 스파클링 와인 완성입니다. 마셔보겠습니다. 뚜껑을 딴 뒤 샴페인 글라스에 따라보면 탄산은 잘 만들어졌고요. 청증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불투명한 모습인데 집에서 투명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콜드 크래싱 하기 전에 청증제를 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상 그렇지만 중요한 건 맛이겠죠? 마셔보면 바닐라 향이 제일 먼저 느껴지고 그 뒤를 이어 진짜 멜론 향이 납니다. 만들면서도 반신반의했는데 멜론 향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코로 맡았을 때는 멜론 향이 나지 않는데 한 모금 마셨을 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바닐라 향 다음에 목으로 넘겼을 때 코 뒷부분을 통해서 멜론 향이 은은하게 느껴집니다. 그 밖에 혀 뒷부분으로 굴려보며 나는 산미가 조금 있고요. 입천장에서 느껴지는 떫은 맛도 조금 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단맛이 있긴 한데 약해서 이 아이스크림 메로나처럼 그렇게 달진 않고요. 제가 산 멜론 자체가 이름처럼 진짜 15브릭스짜리였다면 어땠을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청증제를 안 써서 불투명하고 입안에 굴렸을 때 약간 걸쭉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메로나 특유의 크리미한 질감을 내보려고 한 거지만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청증제를 사용하셔서 투명하게 해드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탄산 같은 경우 71B가 탄산 발생에 최적화된 효모가 아니라 약한 편인데 강한 탄산을 원하시는 분은 2차 발효에 딸기 스파클링 와인 때처럼 EC1118을 추가로 투입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멜론 향 확실히 살아있고 바닐라빈 향과도 잘 어울립니다. 신맛과 떫은 맛도 그렇게 튀지 않고 조화롭고요. 하지만 단맛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최종 메로나와의 싱크로율은 70%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동결 농축이라는 방법은 오늘 처음으로 시도해봤는데 생각보다 꽤 결과물이 괜찮아서 앞으로 향이 중요한 재료로 술을 만들 땐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멜론으로 메로나 맛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올 때 메로나 라는 말이 있죠.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상대방이 메로나를 요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직접 멜론으로 메로나 맛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어서 갈 때 메로나 맛 스파클링 와인을 한번 제안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